2002년 2월일 겁니다. 2월에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본인이 가장 생각하는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평가한 부분이 되게 좀 놀라웠습니다. 이 구슬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왜냐면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수많은 뭐 회담이나 이런 것들을 한두 번 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고 성공한 회담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았고, 근데 왜 그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을 그렇게 성공적인 되게 의미 있는 회담으로 이렇게 기억하셨을까라고 제가 사실 반문을 해봤거든요. 연구자 입장에서 이분이 그러니까 본인 임기 안에 어떻게든 이제 2000년 6.15 회담을 통해서 형성된 남북 관계 전환과 그다음에 미국과 북한과 관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한반도 질서의 대변혁 이거를 본인 임기 안에 상당 부분 이렇게 완성까지는 안 되더라도 궤도에 올려놓고 이렇게 물러나야지만이 이게 이제 제대로 갈 수 있다 이런 판단 이런 어떤 그런 되게 절박한 심정을 가졌던 거였고 그걸 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기회가 오히려 2002년 그 이제 부시와의 마지막 회담, 부시가 방한했을 때 회담이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며칠 동안 이제 준비했다고 말씀하셨고 전목다님까지 다해서 부시를 설득했다는 말씀하셨던 이유가 사실 그런 배경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게 가장 이제 의미 있는 회담으로 평가를 하신 이유가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날 회담이 정말 극적인 성공을 거둔 건 맞거든요. 왜냐하면 부시 정부 자체가 그러니까 네오콘 정부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1년 특히 이제 3월에 처음 이제 그 워싱턴 가가지고 디스맨 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모욕적인 어떤 그런 것까지 받으시면서 부시 정부의 어떤 그런 냉랭한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시면서 사실 이제 대통령께서 절치부심을 하셨거든요. 이 또 여기 구절에 나와요. 그날 그 나한테 대해서도 상당히 무례하게 태도를 취했어요. 부시하고 첫 번 대면인데 그렇게 예의에 벗어나지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렇게 당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래 봤자 결국 내가 반드시 다시 되돌려 온다. 내가 속으로는 그렇게 결심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참 그 본인의 어떤 집요함과 이 좌절하지 않는 것들이 나오는 게 내가 이걸 잊지 않겠다. 언젠간 되돌리겠다. 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 보고 이분은 그러니까 절대로 이게 흔들리지 않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에 불구하고 매몰되거나 좌절하거나 이런 게 없구나. 그러니까 그게 그 전에 뭐 감옥 가고 뭐 이렇게 사형선고 받고 이럴 때도 마찬가지고 뭐 대통령 돼서도 마찬가지고 또 이게 대통령 됐을 때도 사실 또 연세가 꽤 또 되셨잖아요. 흔들림이 없고 좌절이 없는 끝까지 뭔가 이렇게 일어서 가지고 다시 일어서서 하는 이런 진짜 오뚜기 같은 분이고 중단 없는 어떤 전진만 있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걸 느꼈던 게 그 회고에서 제가 또 느꼈던 부분이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하려고 했던 게 굉장히 사실 놀라워요. 토니 블레어. 그러니까 유럽에서 가장 큰 동맹은 영국이잖아요. 아시아에서 최고 동맹은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김정일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거는 유럽에서는 영국을 통해 가지고 부시를 좀 설득해 보려고 했고, 근데 이거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블레어를 통해서 블레어가 여기에 관심 없어가지고 안 되고, 근데 일본은 성공했잖아요. 일본은 어떤 성공이냐? 그 고이즈미가 사실은 이제 뭐 야스쿠니 침에서 선배고 해가지고 사실은 되게 긴장 관계가 있었잖아요. 한일 관계가 다시 오부치 이렇게 잘 되다가 오부치 총리가 갑자기 이제 과로를 별세하신 바람에 어쨌든 이제 고이즈미가 이제 해가지고 그러는데 고이즈미가 되게 좀 약간 좀 독고대 약간 강성파 이렇게 나오고 뭐 야스쿠니 침사 참배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되게 이제 한일 관계 경색되고 이런 상황들이 좀 전개가 됐었거든요. 근데 김정일 교수는 그건 그거고 고이즈미와의 어떤 이제 정상회담을 이제 한일 월드컵을 이제 그 뭐야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이유를 통해서 회담을 많이 하면서 고이즈미를 자기 우군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고이즈미 나중에 평양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부시 행정부를 굉장히 놀랐거든요. 미국의 어떤 되게 뭐 영향을 많이 받는 이런 외교 전략을 쭉 해왔던 일본이 방북을 하는 것 자체가 그 미국 당시 네오콘들의 입장과는 안 맞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건 결국은 김대중 대통령의 아주 작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일 우호 연대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시 네오콘 정부의 어떤 그런 것들을 우회하는 이런 외교 전술을 보여줬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01년부터 쭉 축적된 한일 관계 그러니까 고이즈미 총리와의 어떤 이제 관계의 어떤 그런 진전을 통한 창조적인 외교력을 보여준 부분들인 건데 이렇게 할 정도로 사실은 이제 이런 그런 한국이 할 수 있는 외교적 자산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그 이제 미국을 어떻게 설득하는 건 설득하는 거고 약간은 좀 우회적 압박할 때 압박하고 이런 식의 외교라고 보여줬던 거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설득하는 거의 핵심은 부시 대통령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김정일 대통령 보기에는 부시 대통령 본인은 그렇게 완전 네오콘의 경제 사람이 아니었다고 본 거였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기에 뭐 체니, 럼스펠 이런 아주 쟁쟁한 네오콘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있던 건데 어쨌든 대통령은 또 부시인 거고 그래서 부시 대통령을 설득해서 어떻게 이것들을 좀 바꿔보겠다는 판단으로 그 전략으로 2002년 2월에 특히나 그때 이제 그 전에 연두교섭 때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 발언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색된 이 상황 속에서 그 남북 관계가 사실 2001년에 이제 그런 그 디스맨 발언 이후로 그 부시 행정부가 되게 이제 대북 관계 자체도 되게 조종하고 이런 모습 보니까 사실 북한도 되게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2000년에 진전돼도 한반도 어떤 정세가 2001년에 되게 딱 그냥 정체가 돼버렸었어요. 악화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게다가 9.11 사태가 터지고 2002년 1월에 뭐 9.11 사태와 아무 관계없는 북한까지 넣어가지고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 발언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반도 정세가 이게 이제 이게 정치된 관계가 악화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제 될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당시에 이제 큰 우려가 많이 나왔던 시점이었는데 김정일 대통령은 이제 본인 임기 마지막 해가 되기도 하고 할 때 이거를 이제 반전시키는 게 필요하고 하지 않으면 2000년에 이루어졌던 이 관계가 완전히 무너진다 이렇게 봤던 거였죠. 위기감도 느끼면서 부시를 이제 만나가지고 할 때 공화당 정부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건 정부의 대소련 정책 레이건 되게 반공 주제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이렇게 강력한 반공 정책을 취함과 동시에 고르바초프나 이런 사람들과의 회담이나 이런 걸 어떤 개혁 개방을 유도함을 통해서 결국은 소련이 무너지지 않았냐 이런 식의 이제 논리를 통해서 해가지고 이제 부시 정부의 어떤 그런 북한에 대한 이제 부정적 인식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한을 저런 식의 어떤 문제 있는 상태를 바꾸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러니까 그 레이건 대통령이 했던 방식대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식의 설득 전략을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부시가 하니까 뭐 그러네 하고 자기네들이 영웅을 생각하는 레이건 대통령의 경우 결국은 자기 아버지가 사실은 레이건 정부의 부통령 아니었습니까? 조지 그러니까 허버트 부시 하니까 거기에 이해되면서 정세현 장관 때 이게 나섰지만 이게 원래 그 뭐 이게 나중에 단독 회담만 있는 게 아니었는데 단독 회담이 길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완전 바꿔져 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김정일 대통령이 이제 그 여기에 나오면은 아예 어둠 아이 유라고 했나?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디스맨이라고 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김정일 대통령 나는 이 사람은 이제 뭐 존경하다 이런 식의 표현도 하게 되고 특히 여기 이제 그날 만찬 때 이뤄도 되게 되게 놀라워요. 그러니까 만찬을 되게 이제 그때 조촐하게 좀 했었나 봐요. 했었는데 당연히 대통령과 같이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하겠죠. 얘기를 이제 같이 하는데 우연찮게 종교 얘기가 나왔나 봐요. 부시 대통령이 먼저 김정일総書記한테 종교가 어떻게 냐 물어보는데 대통령은 천주교, 여사님께서는 감리교 신자시잖아요. 근데 부시 대통령이 아마 감리교였나 봐요. 부시 대통령이 쪼크로 뭐 여기는 뭐 종교 전쟁이 없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이니까 뭐 그건 잘 응대하시면서 감리교 얘기를 대통령께서 이제 거기서 딱 감리교의 배경이나 이런 것들 의미에 대해서 조금 이제 거기서 말씀을 하셨는데 부시 대통령이 그러니까 본인 종교도 그러니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좀 놀라면서 그러니까 김정일 대통령을 정말 이제 달리 보게 되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때 회담이 그러니까 이런 아까 그 이제 공식적인 회담과 이런 아까 사교 모임에 이렇게 쭉 하루 연장 전체가 완전 다 성공적으로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시 정부의 정책이 180도 바뀌진 않은데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완전 이게 악해축으로 해서 이게 경색될 수 있는 거라 봤던 것들이 그건 없었고 오히려 이제 룸이 열렸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이 이제 그걸 좀 열어주니까 해서 룸이 열리면서 당시 그러니까 북한에 다시 특사를 보내가지고 북한도 다시 이제 호응에 나오고 일본과의 관계도 이제 아까 통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당시 또 이제 미국에 있는 그 비둘기 유일한 비둘기라 볼 수 있던 콜린 파월 이런 사람들이 좀 힘도 내고 하면서 움직임이 만들어진 이렇게 해서 2002년도에 다시 한반도 외교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이렇게 활성화됐던 거였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은 그런 와중에서 이제 고이즈미 총리가 이제 북한까지 와가지고 이제 북한과 일본과의 이제 공동 평양 선언까지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또 이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뻔하다가 네오콘들이 이제 고농축 우라늄 사건 문제를 이제 불거지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파탄으로 가게 되는 이제 이런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결국은 극적인 반전과 결국은 다시 이제 이게 악화되는 상황이 반전되는 상황이 됐던 건데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때 이제 이런 그 위기 상황을 긍정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바꾸게 될 수 있게끔 한 그런 계기가 됐던 2002년 2월에 그 부시와의 서울 정상회담 이 부분을 되게 본인의 어떤 그 역대 수많은 회담의 성공적 회담으로 꼽았던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난 사실 흔히 하는 말로 젖먹은 힘까지 다해서
거기에 대처했어요. 그리고 지금 회고해도 내가 사람 설득하고 외교하는 데 있어서 그때가 가장 어려웠고 또 그때가 가장 극적인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말씀하신 시기가 또 중요해요. 그게 2007년에 구술했을 때의 얘기인 건데요. 이때가 왜냐면 2005년에 9.19 공동성명이 나오다가 바로 이제 그 BDA라고 방콜레타 아시아 문제 요건으로 해가지고 사실 또 그 북미 관계가 다시 또 경색되거든요. 하다가 2006년 가을에 이제 중간 선거를 부시 행정부가 지면서 네오콘들이 그때 이제 다 물러나게 돼버려요. 그래서 다시 이제 결국은 그때서야 이제 부시 행정부 정책이 북한에 대한 좀 이제 그런 대화 국면이 이제 조성되면서 이제 2007년에 좀 상황이 이어지게 되거든요. 하다가 이제 또 한국의 정권이 바뀌고 하면서 다시 또 결국은 그냥 도돌이표가 된 건데 김 대통령이 2007년에 했을 때는 이제 이대로만 가면 다시 뭔가 상황이 잘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약간의 조금은 좀 뭐라 할까요 좀 그 희망 섞인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하니까 본인이 이제 그 2002년 상황을 회고하시면서 똑같은 부시 정부였으니까 이렇게 이제 어려운 그 부시 행정부의 어떤 대북 협상에 대한 어떤 회고와 맞물리면서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였죠. 하다가 결국은 2007년 말에 한국은 12월에 정권이 바뀌었죠. 이명박 정권으로. 그래서 2008년부터 한국 정부 자체가 이제 대북 강경책을 나가면서 부시 행정부는 뭐 클린턴 정부처럼 그렇게 막 그 이제 뭐랄까요 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런 것들에 대한 철학이 깊은 데는도 아니었고 또 관심 자체가 기본적으로 한반도보다는 중동에 관심이 많았고 또 한국 정부 자체가 어쨌든 뭐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뭐가 나올 텐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미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기도 사실 어려운 것도 있고 이런 상황 맞물려가지고 2008년 상황이 악화가 돼버린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08년 12월부터 6개월 끝나버리게 된 건데 어쨌든 그런 상황을 대통령께서는 이제 쭉 그 보신 거였었죠. 어쨌든 부시와의 회담의 의미는 그런 차원에서 되게 중시하셨던 거였구나. 라고 또 이게 나중에 이게 구술은 2007년에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대통령께서는 2008년, 2009년 되게 뭔가 조급하시면서도 오바마 정부 들어와서 그러니까 뭔가 기대했던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번에 오히려 이제 북한 문제에 관심을 안 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황이 앞으로 되게 악화될 수 그런 개연성이 높다.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초조해하셨던 부분들이 2009년대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 내용 당연히 여기 저희 구술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을 당연히 드렸고 카터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그를 이제 그때 이제 내셔널 프레스 클럽 1994년 5월 12일입니다. NPC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게 저희가 이번 영상도 공개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기조 연설하시고 질의응답을 하세요. 이건 약간 여담인데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영어를 그 영상 보면은 진짜 꽤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조 연설은 준비된 원고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뭐 그럴 수 있지만 그 질의응답은 이건 아무 사전 준비 없이 그냥 현장에서 대응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통역이 그러니까 한시 도와주시는 분 옆에 있긴 하지만 근데 대충 상의한다면 본인 말씀하시고 대응도 하고 하시도록 영어를 꽤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여튼 거기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카터 대통령을 이제 북한에 보내는 이제 그 원로, 그러니까 국가 원로로서 이제 거기서 언급하시는데 이제 저희 이제 그 배경을 이제 설명해 주시면서 그 전날 통화하셨다고 말씀 주시더라고요. 카터 대통령은 이제 그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그러니까 자신이 내일 MBC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추천을 하려고 하는데 그 동의를 구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나는 카타가 가서 협상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여러 가지 이유로 판단해서. 그래서 그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 연설한 전날 밤에 내가 직접 카타 대통령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좀 뭐 부족한 영어에도 불구하고 직접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일 내가 이렇게 연설하는데 내가 거기에서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얘기가 나오를 하겠는데 그때 질문을 하면 내 당신을 가도록 하겠다고 말하겠는데 그래도 괜찮냐고 물었어요. 카타한테. 그래서 카타가 좋다고 승낙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내가 했잖아요. 거기서. 제 기억에는 아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본인 동의 없이 얘기할 수 없는 정도의 그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상대가 전직 국가 대통령, 미국 대통령인데요. 그래서 전날에 통화하셨다고 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사전 일종의 이제 정지 작업이 되겠죠. 그런 거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카드를 제안하신 거였었던 거죠. 네. 기뢰 지금 영화
김대중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그 봉두환 씨하고 대담 카풀, 데뷔 카풀인가요? 거기 일화가 아마 거기서 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슬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테드 커플이 좀 먼저 만나자고 그래요. 가서 만나서 둘이 이 얘기를 하니까 듣더니 당신 영어 그만하면 우리 독자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다고 자신 가지고 하라고 격려를 하더라고. 저희가 남아있는 영상들 몇 개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꽤 기본적인 것들은 하세요. 근데 참 대통령께서 놀라우신 거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한테 물어볼 수 있는 주제는 비슷하다는 거죠. 하고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도 비슷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처음에 이제 제일 처음에 아마 그런 위주로 준비하셔서 대응하셨을 것 같고, 근데 거기 그 MPC 94년도 그때는 제가 보면 약간 놀랐던 거는 농담을 좀 하시더라고요, 영어로.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기조연설이 아니라 질의응답을 하실 때 켈빈 클라인이라는 회장이 질문을 했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걸 영어로 응답하시는 부분인 건데 그걸 농담을 하신 거 보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또 그걸 미리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걸 미리 좀 준비하실 수 있는 표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준비를 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이래서 그런 거 보면서 사실 되게 놀랐습니다. 왜냐면 이분이 영어를 뭐 공부하신 거는 60년대부터 하셨다는 그런 증거는 있어요. 76년에 처음 감옥을 가셨는데 그때만 해도 영어를 잘 못하셨거든요. 근데 감옥 생활 2년 하신 후에는 영어 그 참고서를 놓고 제가 그때 중3이었는데 제 영어 실력을 테스트하실 정도로 감옥에서 배운 독학한 영어로 그 정도로 굉장히 학구적이셨죠. 증언이 있는데 주로 감옥에 사셨고, 이런 거 보면 참 하고, 특히 이것도 영어와 관련되는 얘기라고 한다면, 이건 그 이제 다른 연설절에서 보면 나오는 건데, 동포들, 그러니까 해외 동포들 중에 특히 재미 동포들 중에 한인 커뮤니티에서 살면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이미 계신가 봐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이분이 뭐라고 그때 그 연설을 하신 거에 보면은 그러지 말라고. 그럼 영어도 안 늘고 오히려 이제 미국 사회 와가지고 오히려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거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도 알리고 하려면 미국 사람들하고도 같이 교류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한데, 자기가 와서 보니까 이런 이제 그 편하다고 해가지고 한인 커뮤니티에 있어가지고 영어도 안 늘고 이런 표현을 하신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보시면서 이제 캐치해서 말씀하신 거죠.